가지고 어떻게 활동했을까 추적해 보는 건데요. 제가 1991년에 군산 YMCA 사무총장으로 왔을 때 그때는 약 70대 중반을 넘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윤희중 상임이사님이라고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아주 석학이셨죠. 금강 채굴권을 갖고 있는 아주 석학이셨는데 그분이 민족 정신을 붙잡고 YMCA 부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돌아가시기 전에 YMCA 역사를 정리하시게 되셔서 해방 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정리해놔서 YMCA 역사책을 하셨습니다. 그때 토론할 때 영명학교에 YMCA가 있어서 1914년에 연맹에 그 연맹을 만들 때 전국에 9개 YMCA 중에 학생 YMCA가 하나로 영명학교 있는데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봤을 때 YMCA가 있었으면은 3.1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추적하려면 일제 강점기 신문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네?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 44년까지 방대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신문 1면부터 3면까지 다 봐가지고 언제 YMCA 기록을 찾아서 다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상임이사님에 약속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 가야 될 것 같았는데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가 되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디지털화 AI가 완전히 들죠. 놀랍게도요. 동아일보 전체 부분이 동아일보 디지털 아카이브에 들어가면 싹 정리돼서 돼 있습니다. 검색 하나 치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130건이 있습니다. 군산 기독교 청년에 대한 보도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놈을 다 찾아서 읽으려면 너무 힘들겠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AI한테 묻습니다. 군산 기독교 청년회 청년 같은 게 궁금한데 일제 강점기는 정리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요 인물이 나오겠죠. 이분에 대해서 좀 자세합니다. 사정경을 그래서 쫙 추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 한 부분인데 그건 그동안 대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기본 흐름을 알아야 질문할 수 있어야 답을 빼낼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질문하는 힘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로소 마치는데요. 이걸 해석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역사 질문들을 여러분 앞에 오늘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명학교부터 시작됐는데 이 영명학교가 구체적으로 YMCA 관계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에 따라서 합시다. 박연세. 이건 군산 YMCA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영명학교가요. 처음에는 선교사님 집에서 비즈니스 생활하다가 고등과 초등학교 학생 되다가 좀 크가니까 중고등과 되다가 학교까지 올라오는데요. 나중에 여기 자료를 보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오금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1페이지 처음에 독립협회 간사로 활동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선교사님들 미국으로 보내서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다시 영남학교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암병원의 원장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영명학교를 새롭게 만들었지만 그분이 고등과하고 특별과를 만드는데 그 고등과 4년이거든요. 4년 1회 졸업생이 4명 중에 누가 있었냐? 박연세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김제분인데 한학을 공부하고 쭉 했다가 영명학교 와서 졸업하자마자 영명학교 교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명학교의 YMCA를 만들 때 바로 그곳에 이 박연세라는 분이 같이 결합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추적 인물로 해서
그러면 영명학교 어떻게 YMCA가 만들어졌나?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만들었거든요. 이승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하는데 적어도 말년 해방 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을 때만 봐서 그랬지만 적어도 YMCA를 만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승만은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자고 거기서 토론하고 얘기했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이승만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에 총장을 했을 때 그곳에서 이승만이 박사학위금을 정리해서 너무 우수해서 윌슨이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해서 얘기도 나누었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고 같이요. 그럼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영명학교 거기서 기억하면 된다. 영명학교의 부분에 그 고등과 4명의 첫 일회 졸업생 중에 박연사라는 분이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1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분선이라는 분이 와셔서 영명학교를 새롭게 정리하셨다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1911년에 있죠. 거기 13년에 고등과 4명이 첫 졸업생을 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3년에 4명이 있으면 1911년에 YMCA를 만드니까 영명학교 그때는 박연수 분이 학생이겠죠. 그쪽입니다. 거기서 이승만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승만 같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참 소중한 분입니다. 이분은 한학으로 공부하다가 과거 시험 불났는데 과거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자학교에 갑니다. 배자학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눈치와 소재 필요한 분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토론회 벌어지는데 그 토론회 부분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조선 왕조 갖고는 안 되겠다. 고종을 폐위시켜야겠다.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그 왕이 놔두겠어요? 안 놔주겠죠. 당장 잡아가가지고요 대역죄인 해가지고 독방에 갇힙니다. 독방에 갇힙니다. 이승만 그렇게 그리고 그곳에서 타로가 또 걸려가지고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있을 때 배자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거죠.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웠는데 거기서 물론 기독교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 연동교회 목사인데 개선교에서 아펜셀러 두 분한테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감옥에 갔는데 그의 모든 가족을 선교사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아펜셀러 선교사가. 그러다 1902년에 군산 앞바다에서 아펜셀러 선교사가 백길이 충돌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동교회 개일 선교사님을 돌봐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전부 다 외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영한사전 만듭니다. 이승만이. 그리고 독립의 길이라는 책자도 집필하고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예배드린다면서 전체를 다 전도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쭉 체크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고종의 그 의사도 이제 알렌 선교사가 되니까 대성교를 특별히 얘기해서 이승만을 특사로 나오게 합니다. 저 1904년인데 그래가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머무르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미국으로 선교사님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알선해가지고 그 다음에 봄학기에 바로 거기 보면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 거기 보면 있죠. 가운데쯤이죠. 이승만은 1890년 박영화에 해가지고 5년 7개월간 형 받았고 연동기획 사보다 그 아래 보면은 1904년 8월 9일날 특별상을 받고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맨 아래줄 쪽입니다.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10년 7월 18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하의 중립론이라는 것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이거를 정리를 해냈습니다. 다음 보시면 아주 뛰어난 논문이 됐어요. 그 논문의 성격 부분은 다음에
뭘 썼는지 하는데 지금도 주목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밝힌 것 저는 뭐냐, 결국 일본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전쟁을 벌일 거라고 30년 중반부터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일본의 특성상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원을 탑취하려고 한다면은 미국과 비슷한. 결국 그것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하다가 석유를 자유롭다 자원을 찾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그러면서 국제정치 부분에서 아주 성공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 보면 있죠. 윌슨으로 해서 총장 윌슨과 해서 가족과 식사를 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거의 받게 될 때 진로를 꼭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때 미국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게 그때는 연동대 계승교사가 서울 IMC에 와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승만은 미국의 국제부에 가가지고 전화를 모트 이번에 이제 회장이 있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서울 IMC에 가서 일하는 게 좋다. 항상 기독교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IMC 질렛 미국이 총무였죠. 얘기하니까 뭐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급받는. 그래서 한국인 총무, 그러니까 한국인 총무를 거기는 이제 셰프 세크레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간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간사하는 제도 여기서 세크레터리를 간사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부분에서 우리로 봤는데 한국인 총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합감 이렇게 총괄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와서 여기 구체적 기록으로 이게 있어서 찾아서 여기에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제 선교부의 제안을 해서 질레트 서울 황성길 총회 총괄 받아들여서 서울 IMC에 한국인 총무로 와서 이게 언제요? 1910년 10월 10일 여기도 좋죠. 그때 한국에 옵니다. 와서 그 다음에 쭉 순회를 합니다. 5월부터 해서 6월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 다니면서 YMCA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911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월경에 영명학교에 와서 YMCA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명학교의 YMCA 역사는 언제요? 1911년 6월 어느 날짜인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승만의 편지가 발견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발견돼서 내가 이렇게 5월 10일부터 전국 돌아다니면서 했다라는 편지가 있어서 했는데 영명학교에 6월적으로 온 걸로 보고 그때 누구를 만났냐? 박연세라는 사람이 거기서 있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영명학교 YMCA가 이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4페이지 쪽 부분이 있죠. 영명학교 YMCA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3.1운동을 그 3.5 만세운동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그 전에 3.1운동은 1919년 1914년에 4월에 한국 대한 YMCA 전국연맹 한국 YMCA 전국연맹 만드는 곳에 영명학교 YMCA가 구성이 돼서 참여를 합니다. 1914년 4월 2일에서 5일간 윤치호 당시 선생이 운영하던 개성의 한영서원에서 연맹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주도를 누가 하냐? 이상계 선생님이 하십니다. 이상계 선생님은 바로 서천이 집이죠. 왜? 일본이 한국 YMCA도 계속 해체하려고 일본에 귀속시키려니까 아니다. 한국 YMCA 연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연맹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서울 아이하고 전국의 9개 학생 YMCA까지 있는데 그때 영명학교 YMCA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조선 기독교 청년의 전국 연합회가 3.1운동도 적극 참여하고 그 다음에 밀리대학 설립운동, 울산 장려운동하고 농촌부 하면서 농촌사업도 하고 협동조합 소비자업도 하고 다양한 부분을 해서 신간회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령회다. 그런데 아래 보면 1925년 당시 18개 지역 YMCA가 조직되어 이렇게는 이곳에 군산 YMCA가 있는 겁니다. 그 군산 YMCA도 신간회 활동도 있겠죠. 협동부 활동도 있겠죠. 이 부분 활동도 있습니다.
뒤에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한 것이. 그래서 군산 YMCA는 연맹을 만드는 9개 학교 YMCA입니다.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학생만 YMCA 보시는 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 지도하고 있던 분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볼 때는 바로 박연세 이쪽 분이 이미 졸업해서 아마 개성 한영선에 박연세 이선 지도자가 갔을까 저는 추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모든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박연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활동을 합니다. 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제 두 번째 연맹을 만드는 참여하고요. 그래서 박연세라는 인물은 학생으로 해서 영영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영양학교 YMCA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그 후에는 교사로서 아주 중요한 활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군산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5페이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33인 중에 한 분이 이갑성 선생입니다. 이갑성. 그분은 서울 YMCA의 학생부 담당하는 이사였고 그런 나중에 연맹의 이사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희전문대학교 YMCA의 담당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때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는 조직이 특히 있는데 특히 이쪽에 학생 쪽에는 이걸 총괄했던 게 이갑성, 박희대 이갑성 이분이 학생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도교를 통해서 배포되기도 하고 특히 기독교 개신교 이쪽 학생단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해서 했나라는 것이 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갑성 이분의 집에서 같이 여러 기획들을 해서 하는데 가운데쯤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2월 8일에는 혹시 찾으셨어요? 가운데쯤? 6페이지 2월 28일에는 목사 김창준에게 한택 인쇄한 거기 있죠? 네. 그렇게다가 그 아래 보면 볼게 그다음에 3월 1일 아침 일찍 이갑성은 독립선언서 수천장 인사에서 400여 매를 병원 사무실에서 세브란스학 전문학교 YMCA 학생 회원인 이용상에게 주어서 200매는 대구의 목사 이만일에게 보내고 나머지 20매는 마산 독립운동 조자 임학찬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세브란스학 전문학교 YMCA 학생 회원인 김경수에게는 전라북도 옥구군에 있는 박연세 등의 분에게 바로 그겁니다. 박연세 분이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거기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김병수 분이 200매 가지고 영명학교 교사였던 박연세 선생한테 이 독립선언문을 전달하지요. 그렇게 하고 서울의 동향을 얘기한 다음에 본인은 서울의 학생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 김병수 집사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박연세 선생이 그 학교 선생님들 멜버른 학교 선생님 또는 병원 선생님 영명학교 선생님들 같이 의논해가지고 3.5 만세 운동을 총괄적으로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세브란스 부안 병원에 계신 한 분을 잡아다 경찰이 막 취조하다 보니까 선언 다음 날 3월 6일날 만세 운동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급습을 해가지고 박연세 이분이라는 몇 명을 3월 5일날 잡아가게 됩니다. 4일날 그래서 하루 전에 그걸 보시면은 아래 봅니다. 이 페이지 바로 위에 있죠. 군산 장날인 3월 6일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그래야 이두열, 김지훈, 김성은 학생, 김영국, 송규 등에게 학교 기숙사 2층 다락을 선언서 3초도에 등사하고 스탬프를 만들게 하며 각 방면을 다양하게 해서 거사를 빠짐없이 했다. 그런데 거사 계획이 전날 3월 5일 영명중학교에서 오전 수업이 끝났을 때 군산경찰서 순사 수명이 나타나서 이두열, 김수영, 박연세 등 교사를 연행해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3월 5일 날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혀간 걸 알고 전체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 바로 시위를 하게 된 게
한번 만나보는 시작이에요. 여기서 박연세란 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가서 2년 6개월간 감옥을 살게 됩니다. 전체 만세운동은 없게 되고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군산 YMCA 이사장이 됩니다. 회장이. 네. 그 연결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죠. 8페이지 봐주세요. 8페이지. 그 신문 기록 있죠? 이건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저 컴퓨터 화면을 찍어가지고 나서 이렇게 올렸어요. 있는데 그게 바로 구한 기독청년했던 기독교 청년회계 YMCA인데요. 이렇게 해서 창립했다는 것이 1주년입니다. 이 신문이 2021년 7월 9일자인데 그러면은 이날은 보통 이 행사가 있으면 바로 그날 다음날 하는 게 아니라 신문이 보면 약 주간 이렇게 땡땡이 나온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그렇게 해서 7월 9일자 신문에 총회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구한 기독청년총회 그죠? 아마 중앙신문에 총회했다고 이렇게 이모님까지 나오는 건 뭐 없는데 뭐냐면은 거의 오후 9시부터 구암리 예배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주년간 상황 보고 그죠? 1주년간 상황 보고를 한 거니까 1년이 됐다는 거지요. 보고 이한 다음에 임원을 개사하면 여자 아들 그래서 고문에 김종 회장 박연세 이렇게 나오죠. 네, 박연세 이분이 회장 곧 이사장이 되시게 됩니다. 나와서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군산 기독교 증인 군산 YMCA가 또 별도로 있어요. 구암 기독교 증인 있고 이렇게 나중에 포부가 합쳐지게 됩니다. 거기는 7월 18일 날 창립된 걸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구암이 7월 2일이기 때문에 좀 더 앞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전체에서 봤을 때 이 신문의 근거에서 봤을 때 군산 YMCA 창립 기념일은 언제냐? 1920년 7월 2일 이 신문 근거를 봤을 때 7월 2일이 여기 보면 나오게 됩니다. 20년이요? 1920년. 왜냐하면 이 신문이 2일날이 이제 1주년 기념하는데 1주년 기본이니까 창립된 지 1년 지난 걸 사업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1주 그러죠? 그러죠? 1주년간 상황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1년 전 그렇게 보면은 1920년 7월 2일 날이 바로 YMCA 창립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7페이지하고 이쪽에 이 근거로 해서 아마 연맹이라도 이 신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군산 YMCA 창립일 이것을 시정해 줄 걸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이건 그 YMCA 저 연맹 역사거든요. 여기다는 1914년에 한정선에서 연맹 만들 때 연맹학교 YMCA가 참여했는데 그 기록밖에 없어요. 지금 말한 일제 강점기 모든 이런 기록들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연맹에 올리면 되는데 놀랍게도 이 7월 2일 날짜는 서울 YMCA 1903년에 만들어진 서울 다음으로 군산 YMCA입니다. 그렇게 군산 YMCA가 만들어진 게 말입니다. 광주나 이런 것도 빨라요. 그래서 그래서 7월 2일 해가지고 제가 군산 YMCA 역사를 정리했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하냐? 이 신문 자료가 구체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산 YMCA 총회한다면 그것도 신문에 나오고요. 결과도 나오고 페이지 3년인데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추적해봤어요. 그랬더니 동아일보 군산 지국장이 YMCA 인사였습니다. 영명학교 출신이었고 그분이 누구냐면 오한길이라는 오한길 제일 초대 군산 지국장 동아일보. 그래서 그렇게 동아일보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아일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한길. 아마 주석으로 해서 제가 그 페이지 쪽 아래 11번에 오한길이라는 걸 써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가서 그래서 이분은 엄청 고마운 부분이에요.
아마 그 단위 YMC가 도안협에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러면 군산 YMCA가 창립되고 난 후에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명학교 쪽에는 1919년 삼원만세 운동 부분을 하고 그리고 연맹을 만드는데 귀한 게 두가 있다면은 군산 YMCA 어떤 활동을 했나?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YMCA 그 대한 YMCA 연맹이랑 같이 고지를 맞췄겠죠. 또 특별한 걸 여기서 하고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일제강점 군사남이 야학 활동입니다. 페이지 야학. 당시 전기 보통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였는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많은 여기 군산이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노동자분들, 그 농촌의 일분들 위한 야학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부분이 연명학교 이쪽에서도 전기학교 과정 외에 야학이라는 걸 이어서 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자체에서 하겠는데 제일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교육 내용은 한글 교육, 산술, 역사 등을 가르쳤고요. 옛날 역사도 가르쳤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식 고치, 그다음 물산 장려운동, 절세운동 이런 것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위생교육까지 해서 굉장히 폭넓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두 번째 하나 넘겨보시면 지역사회 운동하고 연계도 해가지고 학교에서 야학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그 야학이 연대해가지고 군산 YMCA 야학 활동은 단독 활동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다른 사회운동과 긴밀히 연대했다. 23년부터 군산 내 여러 단체 연대해서 교육, 기부금 분배에 민족 차별에 저항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교육권 확보에 앞장섰다. 이근 3등 지역 활동과 협력하여 노동자를 위한 야학을 운영하거나 소년단체를 후원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지적 성장을 도모했다. 야학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YMCA 자체가 28 독립선언과 3.1운동 중심 역할을 했던 만큼 군산 지역에서도 야학은 청년들이 민족의 미래를 모색하는 비밀스러운 결집지이자 민족운동의 운동력이었다. 그 아래 그러면 뛰어난 교사가 누가 있냐?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들 기가 없다. 최병준 합시다. 최병준. 예,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민족운동가였는데요. 거기 한 8절부터 그분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했는데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빈민청소를 위해 학교 내 야학을 개설해서 운영했다. 동시에 20년대 군산지역의 지식인들과 함께 군산 야학회를 조직하거나 후원하며 지역사회 문명대책 등을 주도했다. 낮에는 부두나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민중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깨닫고 사회 변화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삼원만세주의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과 영문학교 제자들이 시위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1년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다. 최병준은 비타협 민족운동 노선을 걸으며 신간의 군산지에서 활동했고 교육을 통한 항일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감옥하고 있는 최병준 분이 아주 중요한 교사로서였는데 영명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YMCA 활동 같이 했는데요. 두 번째가 야학이고요. 두 번째가 토론회와 강연회입니다. YMCA가. 그래서 이건 이 토론회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토론 논쟁이 있으면은 견해를 달리하는 두 사람씩이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저희가 도입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 토론이 아니고요. 견해가 달리한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그 토론을 몇십 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경찰서에서는 토론의 주제를 보고 이거 문제 있다면 못 오게 하고 그냥 알겠죠? 내용부는 원고에 대해서 탕감하게 돼서 굉장한 탄압이 검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최초의 토론회입니다. 군산 기독청년 토론회 그거 있죠?
네? 그게 20년 7월 18일 날 했습니다. 아마 이때 제가 보니까 참일 기념 토론회 같아. 원자고 이거 바로 한 것 같아요. 18일 당일인데. 그래서 이때 보면 군산 기독청년회에서 그 7일 토요일 날 하루 8시에 본 예배당 내에서 지육부 주체로 이 지육부 이거 있죠? 체육부, 지육부, 덕육부, 그 다음에 사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 덕육부, 지육부, 체육부, 사교부. 이게 뭐냐면 영지체 사교 칭입니다. 이게 사중 국적사에서 미국에서 발전된 시스템인데 그대로 해서 이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가 있으면 그게 YMCA인 겁니다. 확실한 거로 그렇게 했는데 이 토론회 부분들을 그래서 단위는 뭐냐? 축제나 주간 부분을 그래서 YMCA 단위 부서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지육부도체를 해가지고 이 토론회를 하게 되게 됩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굉장히 지금도 재밌는 부분이죠. 예? 난세 영웅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해가지고 탁 해서 영웅이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다. 시대 요청에 따라 부응해서 영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토론인데 그런 것을 해서 양쪽 부분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지요. 지도자는 시대의 산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의 산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이란 부분이 특별한 리더십이 있는 거다. 그가서 세워놔 이렇게 가지고 토론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명이 나와가지고 연사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토론 방식이라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해서요. 그러니까 몇십 회를 냈어요. 토론의 부분을 조금 잘 해보니까 총 25회 31년 12월까지 25회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경찰이 잘 토론회를 못하게 많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강연회입니다. 강연회는 당시에 최고 유명한 YMCA 인사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 또는 그 신웅호 당시 YMCA 소라고 항상 계속 충무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서 강연회 나와요. 11페이지 아래에 여기 보면 강연회 부분입니다. 25년 9월 8일 8시부터 10시까지 경성중학교 명예충무 YMCA 전국연합회 이상재 회장을 강사하여 개북동 예배당에서 강연했는데 청중이 1000명이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아마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주제는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였다. 청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그 당시 강연에 관심이 많았으며 신흥과 이상대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근데 하나 신문 기사를 보겠어요? 빵빵빵 구멍 뚫어져 있죠? 네? 그게 다 검열돼서 지워서 나가는 겁니다. 네, 그게 그대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신문 부분에 이런 적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긴급처치 이런 때 신문 부분에 검열해가지고 이거 기사 나간다 보면은 절름발의 기사도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빵빵빵 된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보도를 못하게 일본 경찰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무엇을 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신흥호 이분도 이제 강연을 한 것이 나오죠. 대북동 예배당에서 경성기독교 청년회 총무 신흥호를 강사를 해서 7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군산 YMCA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를 모시고 강연회를 이렇게 크게 쭉 했어요. 근데 그것을 YMCA에 다 그 부서들이 같이 해가지고 모시고 같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13페이지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당시에 YMCA 앙상블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피아노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일부 음악회를 하고 일부 강연을 해서 하는데 이때도 개복교에서 하는데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사람들 엄청 많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 기사 부분에 기사에 좀 보시다 보면 그렇게 있죠. 그 김영갑 씨의 바이올린, 피아노 독주를 비롯하여 수종의 음악 순서는 청객을 하여금 여광 요축해 하고 다음에 정말국을 구한 사회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정말국 혹시 어느 나라 아세요? 정말국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그룬트비 다가스 유명한 교육가죠. 그래서
거기를 그란츠 비치라는 부분은 이제 그룬트비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뭘 만드냐면 국민고등학교를 설계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덴마크에서 새롭게 일으킨 국민교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 쪽 부분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신앙이 그래가지고 아주 역설을 한 거지요. 같이 그런 아주 유익한 강연 부분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군산 강연 음악 이게 있어서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간의 활동입니다. 신간의 활동은 좌우 그러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만들어진 다음에 급속하게 사회주의 혁명이 돼서 연해주의 이쪽에 고려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급속히 운동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20년대 들면서 우익과 좌익의 이런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독립운동을 놓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YMCA가 주축이 돼 이 운동을 하는데 이걸 이끈 분이 누구시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하게 됩니다. 신간회. 근데 그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그 해 곧바로 군산에 신간회 군산 지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있죠? 그 14페이지 군산 YMCA는 27년 2월 서울에서 신간회 본부가 창립된 후 그해 10월 22일 신간회 군산 지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곧바로 군산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요 인물 및 활동입니다. 이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빨리 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인지. 군산 YMCA 인사들은 신간회 지회로 간부로 참여하여 실제 활동을 이끌었다. 군산 영미학교 군사 출신이자 기독청년 발기인이었던 인물들이 신간회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 및 민족의식 고취를 활동을 병행했다. 순회 강연을 통해 군산 시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제 수탈에 저항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발발했을 당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중대회 준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지원했다. 군산 YMCA 부회장 김모 씨는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을 받는 혐의로 조사받고 구속되었다. 그 기사가 아래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고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에다가 번제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YMCA가 굉장히 중요한 야학 활동도 하고 지역 부분에 민족교육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의 의의를 말씀드릴게요. 군산 YMCA 신간 활동의 지역 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민족협동전선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군산이라는 개항의 특수성 속에서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맞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항일 민족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에 큰 역사적 가치가 있다. 군산 일제강점기 미국 수탈의 중심이었던 만큼 이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경합한 신간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인표 군산 내양 신간 활동의 주요 명분 중 하나였던 산미 증상계에 의한 사수탈이 대규모했던 현장이다. 인피역 군산 대항인전이 당시 신간을 일하는데 경제 수탈에 맞서 농민들 조직하고 지원했다. 신재수는 군산시 나포미 출신으로 군산 영미학교에서 수학하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27년에 발생한 옥부군 이업사 농장의 소작쟁이 당시 경문을 작성하여 투쟁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간이 군산지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민운동 하기를 전선에 협동정선에 기획했다. 그러니까 옥부국민항쟁이라는 게 유명하지요, 그죠? 근데 그 중심 인물 중에 바로 영미학교 신간이라는 YMCA 활동가가 있다는 것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그 경문 자체를 작성하고 한 분이 YMCA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저기 미국 비행장 있잖아요, 그죠? 그 1931년 일본이 만든 비행장이죠. 네? 그 만주 사거리에서 저 중국과 본격 전쟁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여기서 떠가지고 상해 폭격을 했던 비행장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1932 당시에는 쌀이 몇만 톤이나 일본으로 가져갈게요. 쌀로 해서 나란 거야, 쌀. 20만 톤. 대단한 무기죠. 그러면 몇 명의 군인들 먹여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군산에서 있던 그 쌀이 불량리가 일본에 전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놓고 저희가 신간 활동을 통해서 그런 점들에서 문제를 많이 삼기 시작했고요. 농촌 활동입니다. 일제 강점기 군사 당시의 농촌 활동은 당시 극심했던 일제 경제적 수탈, 삼미 증상 계획에 맞서서 삼미 증상 계획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말씀드리면 군산입니다. 어디냐면 지금 옥구조수지 아셔요? 대하리댐에서부터 해가지고 물길 만들어서 옥구조수 만들고 간척지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고 만경강이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전주천에 가지고 만경강 쭉쭉을 사서 양쪽에서 논을 만들 그게 삼미 증상의 구체적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서 농장을 하게 되죠. 거기서 만든 쌀들이 이제 분산을 통해서 가게 됐던 건데요. 그런 그때 일제 강점기 군사나임 시의 농촌 활동 당시 극심했던 일제 경제 수탈 삼일 증상 계획에 맞서 농민의 차립과 의식은 개혁을 목표로 전개됐다. 군사나임 시를 포함한 한국 IMC는 농민의 경제적 향상, 사회적 결단, 정신적 소생을 도모한다는 강령 아래 이건 전국이 같이 했습니다. 농촌 사업을 구체적으로 체계로 했는데 군산 호남평에 쌀이 수탈되는 전초지기였기에 이 지역에서 농촌운동은 더욱 절실한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뭐냐? 농촌 결민 교육활동, 야학 및 강습소 운동에서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고요. 새로운 농사법이나 가축사회법을 보고해서 농민 소득을 높이고 경제 자료를 도왔고 경제적 자립운동, 고리대금 업전의 일제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농민을 구하기에 시정협동자 운동, 소비자를 결성해서 했습니다. 울산 장려인은 국산품의 운동과 근검자락 캠페인을 통해 농촌 경제 기초를 가지했다. 우리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평양와임 씨도 울산 장려운동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까지 이제 그걸 다 하게 됐어요. 부산에서. 그 다음에 정신 사회운동, 미신 타파, 도박 금지,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하여 농민들의 생활 관습을 개선하고 정신적 소생을 도왔다.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여 신앙을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야구, YMCA 야구단 유명한 영화 있죠? 마찬가지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군사단체 탄수단 종교단체를 넘어서 스포츠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근대 문물을 공부하는 사회체육 거점 활동을 했다. 당시 군사는 전주와 함께 전국적인 근대 스포츠의 중심지였으며 YMCA를 주도하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일제 강점기 YMCA의 체육 활동은 단순한 내조를 넘어 건전한 신체에서 건전한 정신을 강조하는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일제 탄압 속에서 조선의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통로가 체육대였기에 YMCA는 이를 활용해 청년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독립의지를 다지는 거점을 활용했습니다. 1905년과 1907년 황성 기독교 청년 서울IMC 총무 질레트에 의해 도입된 야구와 농구는 군산 YMCA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활발히 보급되었습니다. 유도, 검도, 체조 등 실제 단련을 위한 다양한 종목들도 지도되었으며 이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력을 기르는 수단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군산영명학교 야구단은 군산 야구의 시초이자 호남 지역 근대 체육 발상력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야구단 창단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정 킨에 의해 야구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년에는 하와이 동포 학생 야구팀 영명학교를 방문하여 경기를 가졌으며 이는 당시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다. 군산 최초 야구인으로서 뽑힌 양규준 선생은 영명학교 출신으로 1919년 3.5 만세운동 당시 졸업반이었던 동생 양기철과 함께 항일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영명학교가 유치한 중앙동산은 선교스테이션은 야구와 축구가 가능한 운동장을 갖고 있었고요. 전국 코트가 있어서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기록이 약 130번이나 있는데 그걸 이제 핵심이 됐습니다. 이것만 아우트로만 보더라도 당시에 아마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1940년 해방되고 나서 46년에 전국적으로 YMCA가 만들어질 때 4월 22일 날 YMCA 활동했던 일찍에서 신사천배 국민학교 앞에 되고 모든 활동들이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YMCA가 신속히 돼서 46년 4월 22일 날 연맹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YMCA 창립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봐서 아마
1920년 며칠이요? 7월 2일. 다시 합시다. 1920년 7월 2일. 그게 할까요? 1920년 7월 2일 군산 YMCA 창립일. 군산 YMCA 창립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했던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 시간에서 좀 빠르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변 역할을 하게 되고 주변 역할을 좋겠고요. 이후에 군산 YMCA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한다면 아까 말한 미국의 사정 프로그램이 뭔지,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물산 3위 증산객이 뭔지 총체적으로 딱 해서 좀만 보완하면은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보시는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 있으면 예. 저희가 저번에 예. 79주년 예. 기념식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1920년 7월 2일을 창립했으면은 예. 저희가 올해 7월 2일 날에 행사를 하려면은 예. 105주년 기념이네요. 그렇죠. 예. 오늘 설명 안 하시면 또 80주년 기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맞네. 그래서 그건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맹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YMCA 역사 정정을 요청하면 아마 연맹에서 이제 새롭게 작업 좀 과제가 될 것 같으신 중원장님이 궁금하시면 따스다 동아 디지털 아카이브 그래서 군산 기독청년회 또는 군산 일제 강점기 군산 치면 그냥 신문 기사를 쫙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리하고 물론 그걸 다 보려면 한참 머리 아픈데 그다음에 AI한테 구글에 가서 이런 것에서 질문 단역이 터지면 그가 또 플러스 써줍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면 좋고 그래서 추적해 가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사모만서도 김병수하고요. 네. 우리 창립했던 일대 이사장인 김병수하고 차이점 좀 예. 사모 만세 운동 때 김병수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나중에 20년 되면은 익산서 병원을 개업해서 병원에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하고 해방 후에 이제 여기 YMCA에 함께 했던 것은 좀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고요. 그분은 맞습니다. 사모 만세 운동했던 김병수 그분은 세브란스 의전이 의사겠죠. 의사가 되셔서 그래서 익산에서 20년대 개업해서 아주 모범 의사 활동을 하시고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시게 된 다른 분이십니다.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영명학과 학생들이 얼마나 됐을까, 그렇죠? 근데 아까 부분 나왔죠. 고등과 처음에 1회가 몇 명 졸업했다고요? 4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만세운동 할 때는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 야학을 했다겠죠. 다 활동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해서 전체 만세운동을 했던 중요한 축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 이제 YMCA라고 한 것들은 아마 구안동산 가면 그래서 YMCA 조금만 들어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을 좀 보고 하면 YMCA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짜 역할. 특히 어느 분을 꼭 기억하자겠죠? 박연생. 네, 그분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 돼가지고 익산에 있는 무슨 게 있죠? 그 아래쪽에 고현교 목사님 나왔다가 목포에 가서 교회 하시고 하다가 44년 때 신사참배에 거부를 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결국은 목사를 하시게 됩니다. 아마 그 전국 YMCA 이사장님 중에 그렇게 해서 목사하시는 분이 군산 YMCA가 할 거예요. 박연세 군산 YMCA 우리로 보면 2대 이사장님이신 거죠. 2대 이사장. 박연세 분이 나중에 가서 대구 형무소에서 목사를 하시고 그 기록을 레다크에 해놨습니다. 목표에 가면 양궁 그 지금 같은 교회 부분이 아주 크게 잘 되어 있는데 저희와는 그런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오늘 그 철원에서 내려왔거든요. 네,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 내일 새벽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민족의 일제 강점기 핵심 과제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민족의 독립과 또 하나는 뭐였어요? 건국의 완성. 그렇죠? 건국의 완성.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는데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완성을 못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했죠. 그래서 뭐 건국이 48년 8월 15일이냐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승만 대통령도 바로 3.1 독립운동 부분이 기본이다. 임시정부가 기본이다를 밝혔죠. 왜냐하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방부에 수립된 데도 이승만이었는데 그래서 당시는 그렇게 독립과 건국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저 남북이 통일돼 있었으니까 완성은 민족의 통일이 어찌 보면 남은 민족의 과제에서 그죠? 독립의 완성이자 건국의 완성이 있습니다. 근데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했는데 너무나 쉽게 일어나죠? 그죠? 그냥 비행기 폭격은 그냥 전쟁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그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럼 아찔아찔 우리도 그러면 몇 번 그런 기회가 있다가 안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저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냥 머리띠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 청소일반 시민들이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코리아의 평화를 원한다 이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유엔에 가입된 게 1991년이었습니다. 10월에 그 북이 160번째 우리가 161번째로 유엔에 가입됐는데 유엔에 가입된다는 것은 국가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 164개국이 국교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남과 164개국.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독립국가죠. 그렇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입니다. 그걸 노태우 대통령 정말 훌륭한 일을 했죠. 유엔 동시 가입하고 서로 체제가 다른 걸 인정하면서 서로 도와서 사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랑 베트남이랑 동방 다 국교 정상회에서 그리고 엄청난 걸 봤죠.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고 국교 수교하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하고 일본이 국교 수교하고 있어요. 대신 전쟁 당사국으로서 휴전체제, 적대국가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적대적 두 국가인 거예요. 휴전 상태니까. 지금 그걸 평화적인 두 국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 다 같이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피스메이커 되세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북과 미국이 국교 수교를 해주세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에서는 거국적인 운동 노래 부르고 표현하고 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이 국교 수교에서 평화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노래로 또는 선언문을 해서 표현하고 하는데 이번 6월 6일 날 3회째 한 이번에는 연청 임진강변에서 합니다. 임진강변에서 전국에 함께 모여서 하는데 그날에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 기획국장하고 기획실장을 맡아서 그걸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유엔을 비롯한 전체로 그런 뜻이 전해지고 뭐 어린이들이 함짝에서 평화를 노래하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6월 6일 날 왜 그날을 했냐?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다양들을 기억하는데 그분들 우리의 과제를 하고 일했던 분들은 역사를 만들었던 분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없는 우리야. 그렇죠? 전쟁 없이 통일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그거 한다고 끌려가거나 감옥 갈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그냥 노래하면 됩니다. 노래 앞에서 그날에 함께 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입니다. 6월 6일 날 코리아 평화의 날 보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